여기는 2019년도 서울 카페쇼입니다. 저는 김사홍 바리스타님을 만나기 위해 메테오라 부스에 찾아왔습니다. 김사홍 바리스타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세요. 염치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커피를 한 잔 부탁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예. 네. 이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챔피언님께서 뽑아주신 커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습니다. 네, 이거 에티오피아가 많이 들어간 블렌딩인데 에티오피아 느낌, 산미 새콤달콤하고. 예. 근데 뭐 에티오피아를 많이 썼다라고 하면 우리가 산미가 강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신 분 계신데 전혀 안 그래요. 이거는 단맛이 좋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추출할 때 보니까 템핑을 안 하시길래 템핑을 안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캠핑 안 해도 아까 드신 커피 이상 없었잖아요. 달콤하고 맛있었죠. 쓴맛도 없고. 그 맛이 증명을 한 거죠. 템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커피 템플 사실은 템핑 안 하고 디스트리뷰터를 갖고 추출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한테 다 알려드렸고 또 다들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템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에 제가 세계대회 나가면서 디스트리뷰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생긴 의문이었는데, 디스트리뷰터라는 게 결국에 커피가 이런 식으로 높게 쌓였을 때 그게 커피가 이 상태에서 템포로 누르면은 가운데는 더 단단한 밀도가 되고 가장자리는 커피가 적은 상태로 일자로 눌리니까 더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밀도를 골고루 만들어 주려고 개발된 게 디스트리뷰터거든요. 근데 디스트리뷰터도 이 윗부분만 균일하게 만들어내려고 디스트리뷰터를 전부 다 얇게 사용하라고 해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디스트리뷰팅을 하고 나서 커피가 일자가 된다면은 윗부분만 디스트리뷰팅을 할 게 아니라 템포로 눌렀을 때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 디스트리뷰터를 길게 뽑아서 사용을 해서 커피의 재분배와 동시에 템핑까지 한 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디스트리뷰션을 쓰고 있지만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뽑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계신 제품은 따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신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네요. 이 스페셜 에디션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갖고 계신 그 디스트리뷰터가 있다면은 최대한 깊게 빼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아마 저처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론에 대해서. 19.9g, 20g에 가깝잖아요. 20g인데 이 상태에서 템핑을 한번 해볼게요. 템핑을 깊게 힘을 줘서 깊게 했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가게. 이 상태로 추출 한번 해볼까요? 추출이 엄청 빠르죠. 팔팔 쏟아지네요. 팔팔 쏟아집니다. 15초 걸렸어요 지금. 빨리 나왔네요. 근데 제가 개발한 디스트리뷰터, 저는 이거를 개념을 DT라고 불러요. 디스트리뷰터블 템퍼. 이거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라고 생각하지 않고 템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디스트리뷰팅과 템핑이 동시에 되는 그 템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동일한 양을 자, 똑같은 양을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붕 모양으로.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이거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리는 방향으로 커피를 밀어낸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밀어내면은, 돌리면서 밀어내면은 커피의 빈틈을 밀면서 옆으로 채우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직으로만 눌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빈틈을 줄여줘요, 얘가. 자, 이거 돌렸죠. 그리고 뛰면은 캠핑된 거랑 똑같죠? 맞습니다. 평평하게. 완전 평평하게 됐죠? 이 상태가 됐으면은 이것도 캠핑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로 빈틈을 줄이면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얘는 템퍼를 써서 수직으로만 눌렀을 때보다 빈틈이 훨씬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는 템퍼로 수직으로만 눌렀을 때 15초가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 일단 추출 속도가 눈으로 봐도 느려졌습니다. 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늘 배워왔던 방식대로 템포로만 템핑을 했을 때 네. 템핑이 끝났고 빈틈을 충분히 줄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빈틈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네네. 기존 템포로는 지금 15초에 나오니까 이 상태로는 훨씬 더 가늘게 커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커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입자보다 훨씬 더 가늘게 한참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15초나 더 뒤로 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가늘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가는 입자에서 과다 추출이 더 많이 컵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따뜻할 때는 맛있다고 느끼면서 먹지만 식은 다음에 먹어보면은 씁쓸하고 텁텁하고 찌르는 쓴맛이 있고 이 과다 추출의 맛들이 점점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굵게 세팅을 해서 커피를 천천히 추출할 수만 있다면 에스프레소를 그러면은 과다 추출도 확연히 줄여내고 달콤한 상태로 커피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먹었을 때 밸런스도 좋고 단맛도 좋은 그런 커피가 나올 수 있었네요. 그렇게 된 거죠. 아. 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각각 자기한테 맞는 디스트리뷰터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는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 템포가 들어가는 깊이까지 충분히 길게 뽑아가지고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사홍 바리스타님이 운영 중이신 매장 커피 템플에서는 이 달라꼬르테 XT 머신을 사용 중인데 이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포터 필터를 기존 머신들과는 다르게 54mm, 58mm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54와 58mm는 이 두 개를 보면은 4m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그 4mm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은 그룹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룹 위에 있는 커피 물을 분사해주는 이런 뭉치가 있는데 예, 예. 이 뭉치의 지름이 4m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54mm와 58mm를 저 위에다가 교체를 하면은 54, 58을 이렇게 겸용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나요? 그렇죠. 사용자는 쉽게 교체할 수도 있죠. 이 위에 십자 드라이브나 육각으로 저걸 풀은 다음에 그거를 교체만 하면은 54와 58을 겸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풀면 되니까. 네, 그것만 풀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사용자가 나는 54mm가 좋아 하면은 54mm 쓰는 거고, 네네. 58mm가 좋아하면 58mm 쓰는 거고. 그렇죠. 위에 디스크의 지름뿐만 아니라 바스켓의 지름도 차이가 있어요. 오. 그래서 54mm용 포토필터가 있고 네. 58mm용 포토필터가 있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의 바스켓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크기가. 차이가 나죠. 네. 내경이 다른 거군요, 이게. 네, 내경이 다릅니다. 내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 같은 양의 커피를 담는다고 하더라도 54mm는 더 좁고 깊게 담기게 되고 네네. 58mm는 넓고 얇게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커피라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네. 조금 다른 맛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둘 중에 뭐가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나왔을 때 네네.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저희 매장에서는 네. 54mm만을 통일해서 쓰고 있어요. 54mm를. 네네.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상암동에 그 오피스 상권에 MBC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네. 점심시간에 한 번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테이크아웃 상권이거든요. 테이크아웃 상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15온즈, 13온즈, 16온즈 되는 큰 컵을 많이 쓰게 돼요. 네네. 근데 이 컵에서 커피를 진하게 원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런 손님들을 요구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커피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같은 양을 쓰고도 묵직하게 만들어낼까 이거 고민을 하게 되는데 58은 화사하고 밝게 편안하게 나오는데 54mm는 깊은 층을 투과하면서 더 진득하고 농밀하고 이런 커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테스트를 블라인드로 이제 이렇게 저희 손님들께 단골 손님들께 해보면은 블라인드에서도 한 8대2 정도로 54mm를 선호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54mm.
머신을 보다 보니 디스플레이에 T, W, F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저게 뭘 나타내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추출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는 지금 템퍼레처의 약자예요. T, 템퍼레처. 이 그룹의 물 온도가 92도로 세팅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92.0 도라고 이제 나와 있죠. 예. T는 그러고 W는 전체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여태까지는 추출된 커피의 에스프레소가 몇 그램이었는지 이것만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요새 트렌드에서 보면은 드립 커피 할 때 총 몇 그램의 커피를 만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몇 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몇 그램의 물을 부었는지 이거를 브루잉 레시오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비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W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투입량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럼 저 밑에 F는 뭔가요? F는 이것도 좋은 건데 이거는 실시간 유속이에요. 지금 보면은 F는 플로우의 약자인데 예. 세컨 퍼 그램으로 되어 있죠. 아. 네. 1초 동안에 몇 그램이 지나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실시간 유속이에요. 그래서 이 유속은 예. 버튼을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이제 흐르죠. 네. 이 안에 지금 포토필터 안에 커피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이 없어서 네. 물이 지금 쭉 흘러나오는데 초당 9g, 평균 9g의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지금 시간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물이 몇 g이 흘러내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지금 플로우는 커피를 걸면은 플로우 유속이 물이 커피를 만나갖고 천천히 느려질 거 아니에요. 네네. 투과하는 동안에 그때 실시간 유속이 느려지는 게 여기서 다 모니터링이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습관에 의해서 더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룹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 많이 사용되는 그룹에서는 스케일이 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물량이 조금씩 다 달라지게 돼요. 네.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물을 사용을 해보면 한 30초 동안 물을 흘리기를 해서 떨어진 물들을 전자적으로 재보면은 네. 다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네. 우리가 유속을 그룹별로 조절을 해가지고 일일이 맞춰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출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커피가 빨라지고 어떨 땐 느려지고 네네.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아 커피가 너무 어렵다 아니면 내 손이 너무 똥손이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잘못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은 더 마모돼서 더 스케일이 끼어서 물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커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거를 우리가 체크하고서 또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실시간 유속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김사홍 바리스타님을 만나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달라꼬르테 XT 머신에 대한 좋은 정보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김사홍 바리스타님이 운영하시는 커피 템플은 제주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으니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